이번 강은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이 두 번째 과목은 2018년 4월 28일 날 본 내용입니다. 근데 특히요 2018년 들어와서 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달입니다. 8월 첫날에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의 목적은 이번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시험 8월 19일 또는 9월 15일 날 안전한 합격을 대비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가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신뢰도는 얼마인가 물었는데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직렬과 백렬의 혼합적인 조직으로 나와 있어요. 직렬과 백렬 혼합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바로 직렬이고 여기도 직렬입니다. 이 부분만 뭐를 나타낸다? 백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 우리는 직렬은 그냥 곱하면 되고 백렬은 전체 1에서 1 빼기 0.5, 1 빼기 0.9를 하니까 다시 0.9 직렬을 곱하니까 0.46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은 0.4617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바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 2-87쪽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는 3-87쪽 문제 25번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2017년 5월 7일 날 기사, 2018년 3월 4일 날 기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는 한 번으로 시험은 어떻게 두 가지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죠. 왜? 오전에 기사를 보고 오후에는 산업 기사를 봅니다. 한 개의 공부로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또 문제 자체도 기사와 산업 기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단지 문제의 유형만 틀리는 거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건습지수입니다. 이 건습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건습지수는 옥스포드 지수라고도 얘기하죠. 습고온도와 건고온도의 가중 평균치를 나타내는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W는 웨터, 습을 나타내고 D는 드라이, 건을 나타내요. 그래서 습건지수 이렇게 하죠. 습건지수는 0.85W 더하기 0.15dB예요. 그리고 역시 습, 물과 건조, 증기죠. 이게 바로 옥스포드의 지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5W, 0.15D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2017년 기사, 2017년 9월 23일도 기사가 출제됐던 내용 되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요사이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거니 ICBM이잖아요. 대륙간 이제 탄도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하는데 시스템 정의는 그냥 서술적인 걸 가지고 다시 개조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제약된 조건 없이 수행되고 요소의 집합에 의해 구성된다. 그래서 당연히 요 말은 맞아요. 요소의 집합에 의해 구성되고 시스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는 집합체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답이 당연히 2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떻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문제 맞추기는 제일 쉬운 것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그렇다면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요, 24번째인데 24번째는 체계 분석이에요. 역시 체계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적 노력에 효능을 산정하는 척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인간공학을 하는 목적, 인간공학을 왜 해야 되냐? 그 척도는 바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사람도요, 사실 성능이 향상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를 가니까 점점 머리에
같은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성능이 향상되고요. 또 점점 함으로써 훈련 비용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이용률도 저하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인력 이용률이 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력 이용률이 저하가 되고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이 향상. 이게 봐요. 인력 이용률이 저하가 되겠어. 인력 이용률 어떻게? 향상이 돼야 되겠죠. 향상이 돼. 그래서 답이 바로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그래서 인공호흡과 정형 분야 기대 효과를 보면요. 작업 관련해서 유해 위험 작업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환경 개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장비 공구의 설계가 될 것이고, 작업 공간의 설계,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요. 재해 질병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에서 체계 분석 인간공학적 효능은요. 바로 성능이 향상되고 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인력 이용이 저하가 아니고 향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3월 6일 날 기사, 2018년 산업기사, 2018년 4월 28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보니까 뭐냐 하면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자극 또는 반응을, 자극을 하면 나를 툭 치면 아야 이게 바로 반응이 오는 거죠. 자극과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무엇이라 하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너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양립성이에요. 벌어진다. 이거는 뭐요? 양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쉽게 말해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들 일치하는 관계를 무엇이, 이게 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야기하면 양립성이라는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틀림없이 합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에 일치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양립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로 우리는 양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 입력 및 처리와 관련된 양립성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자극, 반응, 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극과 반응의 일치다. 그래서 자극이 하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일치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양립성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양립성 종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3월 4일 날 산업기사에 출제됐지만 2018년 4월 28일 이 시험에는 기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26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립성의 종류를 조금 보충 학습했는데, 양립성 종류는 공간, 운동, 개념, 양식 양립성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FTA라는 것은 결함수법 또는 결함수 목부성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TA에서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상사상 탑 이벤트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한다고 해서, 원래 신뢰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신뢰성 3요소는 뭐죠? 주의력, 의식수준, 그 다음에 긴장수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인간의 신뢰성 3요소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FT에서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상사상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찾아야 돼요. 그럼 시스템의 신뢰성은 미니멀 컷이냐 또는 미니멀 패스셋이냐, 이게 둘 중에 생각하면 돼. 우리는 미니멀 컷셋이라는 것은 계산을 했을 때 바로 2개 중에 1개가 미니멀 컷셋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고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장. 그러나 패스는 요 중에도 또 둘 중에 또 하나예요. 요것은 바로 정상사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바로 신뢰성, 정상사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니멀, 패스셋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컷, 미니멀 컷셋은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면 재해가 일어날까 하는 식으로 결국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는 미니멀 컷셋.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안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의 반대는 뭐야? 안전성이죠. 표시하는 거고. 최소 패스셋은요, 어떤 고장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고장이나 실수가 없다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시스템의 신뢰, 이거는
말이 있잖아요. 참 이뻐요. 고장도 일어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으면 바로 뭐다? 다 정답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신뢰성이자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몇 번? 답은 바로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우리 교재 99쪽에도 있지만 2017년 5월 7일, 2000년 9월 27일, 3월 4일은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공부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하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 역시 10년치만 본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안전한 합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27번째입니다. 반경 10cm의 조정구를 30도 움직였다 그래요. 방금 30도 움직였는데요. 30도 움직였을 때 표시 장치는 2cm 이동한다면 통제 표시 비를 가지고 R분의 C 또는 D분의 C 또는 Y분의 X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통제 표시비는 R분의 C는 공식이 있어요. 표시 장치의 이동 거리분의 360분의 알파 곱하기 2파. 그럼 그대로 하면 돼. 몇 cm 움직였다? 2cm 움직였어. 360분 알파니까 360분의 30도, 아까 30도였죠? 2파이L이니까 2파이 길이가 얼마? 10이니까 다 계산하면 2.6이 나와. 그 정확히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D분의 C, R분의 C, Y분의 C, X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분의 360분의 알파 곱하기 2파이 L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 교재 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8번째 보겠습니다. 28번째는요. 결함수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사상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정상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합을 뭐냐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이런 거 우리는 패스셋이다. 그런데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함수 분석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사상들이 모두 다 어떻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발생한다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얘가 1가 2가 발생하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결함사상을 알아둬야 돼요. 결함사상을 나타내죠. 그걸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않으니까 이거는 패스셋이고 이거는 정상사상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패스셋. 또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5월 7일 날 기사에 출제되었고요. 보충학습으로 컷셋은 뭐냐? 정상사상을 발생 기본사상의 집합을 말한다. 정상사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패스셋, 일으키는 것은 컷셋.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빛이 가장 먼저 접촉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각막이라 해요. 각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눈의 구조를 그림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눈의 구조 보면 빛이 제일 이제 각막이에요. 제일 이뻐요.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각막.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곳. 눈을 보호하는 기능의 역할도 하는 것이 각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채, 그 다음에 동공, 그 다음에 수정체, 이 전체를 유리체, 뒤쪽을 가지고 맹점, 그 다음에 망막, 이렇게 시신경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는 각막만 기억합니다. 왜? 눈이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곳이자 눈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각막이라 그러고요. 또 망막을 알아야 돼요.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 시세표가 준대요. 눈에 전달된다 하면 망막은 어디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망막은 바로 여기 어떻게 일로 가서 두뇌에 전달되는 것이 되겠고 상이 맺히는 것을 망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번째인데요. 30번째는 FT도에 사용되는 기호 중 전위기호입니다. 전위기호는 간단하게 바로 답이 보이죠. 4번이 전위기호죠. 1번은 뭐요? 우리는 기본사상을 나타내고 2번은 결함사상을 나타내고 3번은 뭐요?
통상적인 사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전이 기여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1993년부터 2018년 4월 28일날도 출제됐지만 8월 19일도 9월 15일 날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31번째입니다. 인체는요, 뼈의 중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람 인체 중에 뼈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뼈는요, 이런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를 어떻게 모양을 형성해 지시작용하고 조혈작용을 하고 장기에 보호하는데 대사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보면 쭉 해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는요, 신체의 중요 부분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뼈가 이게 딱 갈비에 받쳐 있으니까 장 기능을 다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장 기능 등을 보호하고 장기 등을 보호하고요. 신체의 지짐의 형성 유지를 하고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또 골수에서 혈구세포를 만드는 조혈 기능을 하고 칼슘, 인 등 무기질 저장 공급 기능을 합니다. 대사 기능은 뼈가 하지 않죠. 32번째입니다. 32번째는 작업기억이에요. 워킹 메모리입니다. 워킹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정보 코드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워킹 작업기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코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음이 코드화, 음성 코드화, 시각 코드화예요. 그래서 다차원 코드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좀 더 보충학습을 보면 작업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보 보관의 유형이 오래된 정보를 보관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순환하는 생각이라 불리며 현재 또는 최근의 정보를 기록하는 일을 맡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는 작업기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감각 보관기관으로 정보를 암호하여 작업기억 혹은 단기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정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복송이라는 말은 용어정의인데요. 정보를 작업기억 내에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을 복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기억 내의 정보는 흐름에 따라 쇠퇴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5번째 작업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죠. 척이라는 말은 의미 있는 정보의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척킹이라는 말은 리코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입력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는 척으로 배합하고 편성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말한다. 그래서 알아둘 것은 작업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는 얼마? 7 플러스 마이너스 2척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3번째입니다. 휴먼에러입니다. 휴먼에러는 인간의 실수의 배후 요인, 요소 중 작업 방법, 메소드, 작업 순서, 작업 정보, 작업 환경과 가장 관련하여 깊은 것은 매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사고를 친 거. 이거는 기계나 뭐요? 설비를 말하는 거. 바로 이게 미디어,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뭐요? 관리를 나타내는 거.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건 인간과 기계에 있는 매체라는 뜻으로 작업 방법이나 순서, 작업 정보의 실태나 환경과의 정의 정돈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 역시 미디어는요, 환경 개선, 작업 방법 개선도 포함이 되고 특히 사회문 나온네 이제 맨, 머신, 미디어, 그래서 작업 방법, 작업 환경. 그 다음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교육, 훈련, 안전법규, 철저, 안전기준의 정비도 포함되지만 특히 사회미 아닌 것은 답이 뭐죠? 사회미 아닌 것은 그럼 이거죠. 매트리얼 이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답이에요. 답이 항상 2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2번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람 진짜 2번 나오면 진짜 2번 나오죠. 왜? 문제 은행식이니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똑같이 나오나?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래서 기출문제는 문제 은행식이다. 그래서 10년치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10년치만 보지 않고 2년치만 보면 안 돼. 1년치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 10년치는 봐야만이 가장 안전한 합격이 될 것입니다. 34번째입니다. 솜성난청용 유소견자를 판정되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간데 솜성난청 유소견자 구분은요. 사실 여기 참고적으로 보면 관찰 대상자는 C로 나타내요. C, C1, C2로 나타나고 유소견자로 나타내는 건 D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D1과 D2인데요. 여기서 판정 기준이 있잖아요. D1이에요. 그래서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을 나타내는 경우는 D1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직업병인
D1의 판정 기준은 수능 청력 검사상 4000Hz. 4000Hz가 뭐예요? 가장 청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고음 영역에서 50dB 청력 손실이 있고 3분법에서 500에서 A를 500, B를 1000, C를 2000 Hz에서 청력 손실치를 A, B, C 세 개를 나눠보니까 30dB 이상의 청력의 손실이 해당되는데, 그리고 소음 난청의 진단은 한쪽 귀만 D1에 해당되더라도 직업병으로 판정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 귀를 나타내고 이거는 D2는 양쪽 귀로 나타낸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두 쪽이 안 들리는 건 당연히 유소견자지만 한쪽만 안 들려도 어떻게 유소견자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C는 관찰 대상. 또 이걸 상세히 너무 알 필요 없어요. 직업병의 판정을 그러면 D1으로부터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D1은 뭐 어떻게? 귀가 한 개고 D2는 두 개 다 안 들리는 거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답은 뭐다?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부분은 D1으로 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35번은요.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예요. 안전성 평가는 세프티 어센트먼트라고 해서 6단계로 나타내죠. 안전성 평가 단계 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내는 건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내는 영어가 있을 거예요. FT에 의한 재평가를 찾으면 돼요. 답은 벌써 1번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 1단계는 뭡니까? 관계자료의 준비, 2단계는 정성적 평가, 3단계는 정량적 평가, 4단계가 안전대책, 5단계는 재정보 위한 재평가, 그 다음 6단계는 FTA인 재평가. 요 내용은 실기 필답형도 잘 나오고 특히 이렇게도 나오지만 반드시 정량적 평가 항목 5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요 순서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요 FTA를 또 이렇게 ETA에 의한 평가해가 틀리게 이렇게 출제된 예도 많다는 걸 여러분 가연도 문제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가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차피리스라는 사람은요, 위험 수준의 발생률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같은데, 위험률 분석은요, 바로 자주 발생하는 차피리스 A는 뭐냐, 그러면 자주 발생하는, 극히 발생하는 걸로 했어요. 자주 발생, 극히 발생하는 것은 바로 임파서블이죠. 이것은 반드시 10의, 하루에 10의 마이너스 8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차피리스 A의 위험 발생률 분석,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10의 임파서블이 10의 마이너스 8성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다른 거 몰라도 10의 마이너스 8성만 하면 돼.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산업기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사도 8월 30일 날 출제가 됐었습니다. 37번입니다. 윤활 관리 시스템에 순수해야 될 4가지 원칙이 아닌 것을, 역시 오일을 어떤 기계 설비에 투입할 때 또는 적당 주유할 때 적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고, 적정량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삼정에도 뭐예요? 삼정은 뭐예요? 삼정은 바로 정량이 원칙이에요. 또 어떻게? 품질이 우수한 거예요. 삼정이라는 것은 정량이 돼야 돼요. 또 품질이 어떻게? 정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삼정 안에 하나 가운데가 바로 적정량 준수예요. 적정량. 그래서 정량을 규정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윤활제도 어떻게? 여기 다양한 윤활제 혼합하면 멀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바른 윤활 방법에서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활 기간에 올바른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윤활법을 선택을 하고 윤활 기간에 올바른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윤활제를 막 뒤죽박죽 막 섞어 한다는 짬뽕도 아니고 짬뽕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8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38번째는 인간공학적 의자를 설계하기 위해서 일반적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의자를 설계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첫째, 척추의 허리 부분은 요부 전만을 유지한다. 그렇죠. 요부라는 자체는 허리예요. 이걸 유지해야 되고요. 둘째, 허리 강화를 위하여 쿠션을 설치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쿠션이 의자가 좋아야 되는데 쿠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답이 벌써 나왔고요. 좌파나 앞 모서리 부분은
5cm 정도 낮아야 하고 자팔의 등받이 사이의 각도는 그 90에서 105도를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의자 설계 원칙을 좀 더 본다면 차징 분포라든지 자팔의 높이, 자팡 각도, 자팡 깊이와 폭, 몸통의 안정, 이렇게 휴식용 의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9번째입니다. 단위 면적당 표면을 나타내는 비터 양을 설명하는, 우리 단위 면적당 비터 양은 뭐요? 희도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도라는 건 조금 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강원의 강도, 그 강원의 면적으로 나눈 양을 바로 우리는 희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림으로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40번째입니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요,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되 효과적인 경우는 뭔데,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청각은 귀로 듣는데 빨리 하는 거야. 즉석에서 하는 거고, 시각은 어떻게 눈으로 보지만 반드시 뭐 메모하라는 뜻이요. 보겠습니다. 전원이 복잡한 거 어떻게 시각 장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전원이 후에 재참조될 경우 다음에도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써놔야 된다. 메모해놔야죠. 그러면 이거는 시각적 장치가 되겠고요.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경우도 역시 어떻게 다음에 봐야 되니까 역시 시각적인 거예요. 전원이 즉각적인 요구할 경우, 야 지금 해라, 당장 해라, 이런 거니까 답은 바로 청각적인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청각장치의 사용 예를 8가지 만들어놨고, 우리 교재 28쪽에는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사용 경위를 명쾌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4월 28일 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여러분 이번 시험에 만점 맞을 수 있다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요, 세 번째 과목에서도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혼을 바쳐 강의토록 하겠습니다.